여러분과 이제 올해 한약을 같이 하게 될 김경옥입니다. 네. 벌써 1년이 지나가지고 다 새로운 얼굴로 바뀌어가지고 좀 어색하네. 불과 한 달 사이에. 저는 지금 이제 뭐 올해가 보니까 딱 임상이 이제 20년 차가 됐어요. 여러분들 이제 한의대로 이제 생각을 하시는데, 제가 이제 한의대에 와서 이제 한의사로서 갈 수 있는 길들을 웬만큼 다 걸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한의대를 졸업하고 경희대 이제 졸업하고 병원에서 이제 전문의 과정도 받고 4년간 전문의 이제 수련일을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군의관으로 또 갔다가 거기서 하고 군의관 나와서는 이제 우리 흔히 이제 봉직이라고 하죠. 페이닥터. 예, 이제 좀 큰 병원 그런 데서 좀 한 4년 정도 있다가 이제 또 개원해서 이제 한 10년 정도 지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혹시라도 이제 뭐 공부를 하시면서 한의대 뭐 진로나 그런 거 궁금하신 거 있으면 웬만한 건 제가 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이렇게 공부하시는데, 조금 우리가 이제 수업 시간에 하면서 좀 주의해 드릴 것만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여기서 있는 분들은 다 그 남들은 뭐 직장 다니다 오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어떤 목표가 한 가지로 뚜렷하잖아요. 그래서 다른 분들한테 절대 피해가 주시면 안 돼. 이제 그게 대표적인 게 수업 시간에 뭐 드시지 마세요. 수업 시간에는. 그리고 하나만 더 부탁하면은 노트북 사용하지 마세요. 뭐 우리 이제 패드 같은 거는 괜찮은데 노트북 이렇게 막 두드리고 있으면 옆에서 상당히 신경 쓰이거든. 노트북은 웬만하면 거기서 이제 워드 작업은 이제 수업 시간에 하지 마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돼. 자, 그런 거 지켜주고 이제 수업은 보통 이제 하면 한 4, 50분 정도가 한 강의 한 4, 50분 정도 진행을 할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고 보통 한 5분 정도 휴식 가지고 그리고 지금 제가 이제 4시에 시작을 하잖아요. 그럼 이제 두 번째 2강까지 끝나면은 그때 한 20분 정도 시간을 드릴 거예요. 그때 이제 여러분들 간단한 간식이든지 뭐 식사 같은 간단하게 해주시면 돼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본격적으로 한약에 이제 강의 들어가기 전에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이제 한약을 배울 건지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한의원은 다 가보셨어요? 경험은 다 있으세요? 한의원 가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한의원 가면은 뭘 해, 먼저? 뭐 이제 간단하면 이제 접수를 이제 하실 거고, 환자 입장에서 보면.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어디를 만나요? 원장을 만나겠죠. 원장을 만나면은 여러분들은 이제 뭘 할 거야? 아픈 증상들을 이야기를 하겠죠. 그렇죠? 뭐 지금 이런저런 증상을 이야기를 할 거예요. 증상에 대해서. 여기에 증상은 이제 우리가 이제 진찰에 대해서 증상이 있든지 그 다음에 다양한 것들을 원장님이 볼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이제 뭐를 해? 여러분들 가면 이제 치료실로 안내하든지 뭔가 이제 치료가 들어가는 거죠. 자, 이게 이제 환자 입장에서 받는 코스를 한다면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환자가 아니라 이제 한의사가 돼서 나중에 이제 원장 입장에서 이제 봐야 되잖아. 자, 원장 입장에서는 이제 보면은 이제 우리가 원장이야. 자, 차트를 딱 띄워놨는데 전자 차트를 띄워놨는데 거기에가 띠릭 이제 환자가 누가 접수가 됐다가 떴어. 자, 그럼 환자가 내 방으로 들어와요. 진료실로. 증상인 진료실 들어온 순간부터 우리는 진료가 시작되는 거예요. 어떻게 시작되겠어요? 환자가 딱 보통 이제 접수를 하잖아. 간단하게 데스크에서 에이징을 간단하게 한단 말이에요. 이 환자 어디가 아프다고 그래요? 허리가 아프다고 그래요. 한약을 먹고 싶다고 그래요. 그럼 정말 기분 좋게 그냥 쉽게 가는 거지. 자, 만약 이 사람이 허리가 아프다고 적혀 있어. 그러면 진료실 들어온 순간부터 우리는 뭐 봐요? 환자가 어떤 식으로 걷는지부터 봐야 되는 거야. 이 사람 숙이고 들어오는지, 몸이 틀어져 있지는 않은지, 어떻게. 계속 이렇게 펴지를 못하고 끙끙 들어오는지, 그것부터 우리는 눈에 바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래서 이제 우리가 들어온 순간에 보죠. 환자를. 그게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눈으로 보잖아. 그걸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진찰 중에 망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제. 들어오는 입장부터 본단 말이에요. 그 진료는 우리는 시작을 돼. 그러면 이제 진료실에서는 환자는 우리가 이제 환자한테 뭘 이야기를 하겠어요? 어디가 아프세요? 물어보겠죠. 이제 우리는 물어보겠죠. 어디가 아프세요? 어떻게, 뭐 이럴 때 아파요, 저럴 때 아파요, 막 물어본단 말이에요. 물어보니까 문진을 한단 말이에요. 물어보는 문진을 해요.
그러다가 환자 또 하면 뭐도 해요? 얼굴 색도 보고, 이 사람이 얼굴 색빛, 낯빛이 안 좋아. 이 사람은 누렇게 떴어. 아니면 흑빛이야. 그런 것도 보겠죠. 그런 것도 이제 망진의가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이상하게 독특한 채취 향이 나. 뭐 이상하게 몸에서 향이 나는 것 같아. 그것도 문진이야. 문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듣고, 소리가 이 사람 천식해서는 쌕쌕거리겠지. 뭔가 듣고, 그 다음에 향을 맡는 문진이 있어. 그 다음에 뭐도예요? 환자들 하면 한 번씩 하면 맥도 잡죠. 그게 뭐예요? 절진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제 환자가 들어오면 기본적으로 이런 거를 물어보고 만져보고 해. 그 다음에 그럼 이제 어떤 단계로 가겠어요, 이제? 이 사람은 어디가 병이 들었구나. 그걸 우리가 판단을 해야지. 그렇죠? 그러면 그게 이제 뭐가 해야 돼? 진단이 가는 거예요. 근데 이걸 진단이라는 거는 양방적인 이제 이야기가 되는 거고, 우리가 이제 하는 거는 한약조는 주로 이제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증을 나눈다, 구별한다는 해서 변증이라고는 이야기를 해요. 변증이란 걸. 자, 우리 내가 이제 진단까지 했어요. 그러면 이제 환자한테 이제 뭐를 해야 돼? 치료를 해야겠죠. 치료를 한다는 거는 우리가 한의원에서 치료하면 몸으로 치료를 해요. 여러분들 보시면. 치료받으면, 한의원 가서 치료받으면 뭐로 받았어요? 침 맞고, 뜸하고, 그 다음 또 약이 있고, 그렇죠. 뭐 이렇게 침도 있을 수 있고, 뜸도 있고, 그 다음에 한약으로 이제 치료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자, 그러면 이게 진단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망문절 이런 거를 하고 나서 진단을 할 때 있어서, 이 사람이 병이 있는 거다. 이 사람 환자는 자기는 어디 아프다고 하는데 내가 들어보니까 이건 병도 아니야. 그렇죠. 그럴 수도 있죠. 환자는 누구든지 그럴 수 있어요. 이거는 여기 아픈데 여기 눌렀더니 아파요. 이게 누구든지 아파요. 그러면은 이거를 우리가 진단할 때 뭘 알아야 돼? 이 사람이 정상적인 건지 아니면 문제가 있는 건지 정말 그걸 알아야겠지. 그게 뭐예요? 우리가 생리하고 병리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치? 이 사람이 진짜 이게 생리적인 상황인지 병리적인 상황인지. 자, 그러면 이 사람 보니까는, 정말 이게 문제가 있어. 증상이 보니까 이거는 일반적인 그런 뭐 생리적인 패턴을 넘어섰어. 이 사람이 다른 사람도 보통 한 7시간 자야 되는데 이 사람은 한 서너 시간밖에 못 자고 한 번 깨버리면 잠을 못 자. 그게 너무 힘들어요. 그럼 이건 병리적인 상황인 거지. 그러면 이 병리적인 상황이 왔으면은 우리는 또 뭘 알아야 되냐? 뭐 때문에 이 병이 왔는지를 알아야겠죠. 원인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병의 원인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거를 뭐라고 그래요? 병의 원인, 병인이라고 그래요. 병의 원인. 병의 원인은 대체로 보니까 이 사람이 담이 걸린 담이 문제네. 근데 이게 담이 이 사람이 하루 이틀 만에 생긴 게 아니라 이 사람이 한 두세 달 동안 계속 이게 진행이 되고 있어. 그 병이 이게 처음에 담이었는데 이게 더 다른 데로 진행이 돼 버렸네. 병이 진행되는 거를 알아야 된단 말이지. 그게 이제 뭐라 하냐? 병기라고 그래요. 병기. 병이 이제 진행되는 과정을 병기라고 그래. 자, 여기까지 이제 알고 우리가 진단을 이제 변증을 하고 이제 치료를 하는데 내가 침을 놓으려고 그래요. 침을 놓으려면은 뭘 알아야 되냐? 우리가 침을 어디다 놔요? 우리 혈이라고 그러잖아. 혈이라고 그러죠. 경혈에 놓는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 침을 놓기 위해서는 우리는 뭘 알아야 되냐? 우리 몸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경락이라는 걸 알아야 되겠더라고요. 경락이라는 거. 왜? 경락상에가 뭐가 있어요? 여기에가 경혈이라는 혈자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침을 놓기 위해서는 뭘 알아야 돼? 경락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뜸도 마찬가지예요. 뭐 침뜸은 이제 거의 같이 이제 보면 되고, 그래서 이거를 침구라 그런 다음에 뜸을 이제 구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침구라고 그래. 침구. 자, 그럼 이제 이 사람한테 내가 이제 한약도 주고 싶어. 한약을 주려고 하니까는 한약은 뭐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여러 가지 약재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러면 어떤 약이 어떤 효능이 있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먼저. 거기에 대한 공부를 하는 게 뭐라고 그래요? 그거를 본초라고 그래요. 그런 약초에 대해서 공부하는 거를 본초라고 그래요, 본초. 이 본초를 알아야 돼.
자, 개별적으로 내가 인삼을 공부를 했고, 환기도 공부했고, 뭐 단기도 공부했고, 숙지향도 공부를 했어. 근데 우리가 약을 환자한테 약 줄 때 약 하나만 딱 던져주는 게 아니죠. 처방이라는 걸 한단 말이에요. 처방. 그건 뭐예요? 여러 가지 약재 조합을 해서 준단 말이죠. 그렇게 여러 약재를 본초 여러 가지 약재를 조합한 걸 뭐라고 그래? 방제라고 그래. 방제. 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가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생리진을 이제 여기도 파트를 보게 되면 이 사람이 정상적인 건가? 몸에 우리가 어떻게 해서 우리 인체가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지? 그거를 궁금하단 말이에요. 그걸 알아야 되겠어. 그러려면은 그거를 이제 설명하는 도구가 필요해요. 설명하는 도구가. 자, 우리가 지금 병원, 여러분들이 양방 쪽으로 병원에 가가지고 하면은 거기서는 그런 이용하는 도구가 대표적으로 뭐예요? 양방에서는. 몸의 생리를 설명하는 도구가 뭐예요? 학문적으로. 생물하고 화학이에요. 그렇죠? 어떤 사람이 생물학적으로 지금 화학적으로 우리가 양약 먹는 거 그런 건 다 뭐야? 화학적으로 다 조성을 하는 거잖아.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제 코로나에서 바이러스가 한다면 그건 뭐야? 다 생물학에서 다 배우는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양방적에서는 뭐로 주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지금 가장 우리가 인체를 설명하는 도구에 있어서는 생물하고 화학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한약에서는 인체의 생리, 내가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이 땀이 어떻게 나고 입안에 혀에 있는 이 침이 얼마만큼 생기고 이런 건 뭔가를 설명하고 내가 열이 난다, 아우 추워, 이런 걸 설명할 도구가 필요하잖아요. 그거를 이용하는 도구가 한의에서는 뭐로 쓰는 거예요? 음양하고 오행을 도구로 쓰는 거예요. 음양과 오행으로 그거를 설명을 많이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음양 오행으로 생리도 설명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병인 병기에 있어서도 음양 오행으로 이걸 다 설명을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래서 처음부터 오늘 시작할 첫 단원에서는 뭐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설명을 하는 도구, 이 음양 오행에 대해서 오늘부터 공부를 하게 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교재 5페이지 목차 한번 보세요. 목차. 자, 지금 이제 우리가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런 것들을 이제 배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 첫 번째 딱 보니까는 2장 보면은 천인상운과 의역해가지고 음양 오행이 하나 적혀 있죠. 그래서 음양 오행이 가장 기본적 도구이기 때문에 이걸 이제 배우게 되시는 거고, 오운육기라고 이제 3장에 나와 있는데, 오운육기는요 기상학이에요, 기상학. 기본적으로. 나중에 이제 배울 건데, 올 한 해 우리가 이렇게 첫 해가 되면은 방송에서 뭐를 해? 막 사주 보고 막 토중 비교 막 그런 거 하잖아. 그거에 같이 올 한 해는 날씨가 어떻게 했네 주로. 올 한 해는 많이 덥겠어, 춥겠어. 그거를 예측하는 학문이에요. 그게 오운육기야. 예. 자, 그 다음에 4장 보면 정신기혈 진역이 있는데, 자, 그러면은 그걸 정신기혈은 뭐냐면 우리의 생리적인 파트에서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게 뭐지? 자, 우리 양방적으로 하면 우리가 이제 해부학을 이제 배우고 하게 되면은, 몸에는 근육도 있고, 뭐도 있어요? 피도 있고, 뼈도 있고, 그런 이제 해부학적인 게 있듯이, 한의학적으로 봤을 때 우리 몸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들은 뭐야? 그게 지금 뭐예요? 정, 신, 기, 혈. 이게 이제 정신기혈이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생리적인 파트에서 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이거예요. 자, 그 다음에 5장 보니까 뭐가 나왔어요? 경락이 나왔죠? 경락.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우리 이제 경락, 이거를 이제 배우게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보면은 장상론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생리적인 병리에 있어서 음양 오행에다가, 여기에다가 이제 추가적으로 우리 간신 비폐신 5장 6부를 대입을 시킨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면 7장 보면은 뭐가 있어요? 병인학설과 발병이 있죠. 자, 이거예요, 이거. 어떤 원인에서 우리가 병이 생길 수 있냐, 한약에서. 그 다음에 보니까는 8장은 뭐가 있어요? 병기학설 있죠? 자, 병의 원인이, 내가 감기가 들었어요. 찬 바람을 쐬고 나서 내가 감기가 들었어. 그럼 내 병의 원인은 지금 뭐야? 차가운 기운이 나를 병으로 만든 거죠. 감기를 들게 한 거지. 근데 그게 사람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감기에 걸렸을 때 첫째 날하고 3일 지났을 때, 일주일 지났을 때 증상이 다 똑같아요? 아니죠.
첫 번째 오돌오돌 춥다가 어느 순간 땀 빼고 나더니 몸이 이제 축 늘어지고 기운 빠지고 이제 어쨌든 입도 마를 수도 있고 증상들이 바뀐다고. 그런 진행 과정을 배우는 게 뭐예요? 변기란 말이에요. 그게 지금 8장에 있는 변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런 원인을 다 보고 나서 우리가 뭐를 했다고? 진단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지금 아래 9장에 있는 변증이에요. 아, 이 사람은 퉁한 감기인데 이 사람은 한쪽에 차가운 기운에 노출돼서 감기가 걸린 거고 이 사람은 좀 열이 문제가 된 거야. 그런 거를 딱 진단을 내리는 게 뭐라고 그래? 변증이라고 그러는 거야. 자, 그 다음에 10장을 보면 이제 치료 파트로 넘어가서 이제 하면 본초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본초. 그 다음에 11장 방제. 본초를 이용해서 약을 이제 구성하는 방제를 또 배우게 되는 거고 여러분들이. 자, 그리고 12장에 진단이 나왔는데 진단이 먼저 우리가 진료실 먼저 하는 게 진단이에요. 이거예요. 막문제. 듣고 보고 만지고 배도 만져보고 그런 것들이 진단이야. 자, 그 다음에 13장 이거를 그러면 어떤 원칙으로 치료를 할 거냐.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포괄적으로 배우는 게 이제 13장과 그 다음에 아래쪽에는 임상으로 이제 각 과로 나눠서 이제 소아과 쪽에서 좀 더 주의해야 될 건 뭘까? 부인과는 부인과 하면은 남자하고 여자가 있어서 성인에 있어서는 여자만들이 가지고 있는 증상들이 있잖아요. 생리라는 게 있잖아요. 또 출산을 하잖아.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간단히 또 배우게 되는 거, 차이에 있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소아과 하면 어린애들이 또 성인하고는 똑같은 게 아니죠. 애들은 소아는 어른의 축소판이 아니란 말이에요. 키만 작은 애가 아니야. 왜? 성장이 지금 위나 이렇게 모든 장기에 있어서 이미 그게 발달이 덜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치료하는 데서도 다르단 말이에요. 특징이 달라. 그런 것들을 이제 배우는 게 임상과과.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있는 게 양생. 양생은 이제 어떻게 보면 도가적인 거예요. 우리가 이제 병이 안 걸리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일상생활을 활동을 해라. 이제 거기에 대한 내용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이 교재를 배우게 되면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치료를 이제 여러분들이 하는 상황에 있어서 모든 걸 다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지금 배우잖아요. 오늘 이제 1년 동안 한약을 이제 배우시면 여러분들이 이 과정이 어떻게 보면 대한의대로 들어가게 되면 본과 2학년까지는 기본적으로 다 마스터하는 거예요. 본과 2학년까지. 그리고 본과 임상과과가 지금 본과 3학년 때 배우는 거예요. 그 정도까지 맛보기까지 들어가는 게 지금 한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올 한 해 공부를 열심히 해놓고 만약 한의대를 이제 합격을 해서 이제 하시게 되면 정말 수월하게 공부를 하게 되실 거야. 웬만한 거 다 배울 거거든. 그리고 대신 지금 이제 하면 이 과목을 지금 음양 오행부터 하는 게 이게 예과 때부터 본과 2학년까지 4년 동안은 이제 양반 과목을 거의 제외하고 한의학 쪽으로 배워야 될 그거를 여러분들이 1년 만에 어떻게 단축적으로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좀 공부를 하셔야 돼. 분량이 많단 말이죠. 그만큼. 예? 천천히 뭐 이거를 여유 있게 조금 나중에 미루고 그래 할 여유가 별로 없어요. 한의대 가면 한 4년 동안 배워야 될 거를 여러분들이 1년 동안에 다 배워야 된다고. 예. 그리고 제가 여기 이제 교재도 보고 이제 보면 작년에도 이제 강의 보면 내용이 제가 대학교 때 배웠던 것보다 그렇게 내용이 적지가 않아요. 웬만큼 다 다루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것만 여러분 사람이 정말 한의대 가서도 정말 수월하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 이제 수업을 하고 하면 이제 수업 시간 끝나고 잠깐 쉬는 시간이 있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처음 이제 공부를 하시게 되면은 한문이나 이런 게 모르는 게 많을 거예요. 우선은 그래도 가능한 한 수업 시간에는 그 한문 찾겠다고 막 이렇게 보지 마세요. 웬만하면. 모르겠으면 그냥 넘어가고 저한테 물어보시든지 한자를 물어보든지 하시고. 그래서 수업 시간에 한자 보고 하느라 처음에는 그런 분들이 계셔. 그러니까 한자 너무 이게 처음 보는 한자들은 너무 많단 말이에요. 쉬운 한자. 남들이 보면 쉬운데 나한테는 다 처음 본 거란 말이에요. 한자 계속 찾아보다 하루 1시간 다 간다고. 네, 그러면 수업에 집중을 전혀 못 하신다. 우선은 내용에 집중을 하시고 궁금한 거 있으면 제가 한자는 웬만하면 처음에는 다 어떤 한자인지 알려드리면서 할 거니까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질문 같은 거에 있어서는 가능하면 수업 시간에 제가 수업 끝날 때쯤 여러분들이 한 명이 궁금하면은 본인이 궁금하면 다른 사람들도 궁금한 질문이 경우가 대부분이야. 수업 시간 끝나고 저한테 와가지고 질문을 해봤자 그러면 이거 다시 또 설명해도 또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제가 이제 수업 뭐 1시간 한 강의 끝나고 이제 마지막에 질문하실 분 하세요 하고 하면은 그냥 다 물어보세요. 다 모른다 생각하시고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아셨죠?
자, 이제 우리 이제 교재 한 6페이지 한번 볼게요. 6페이지. 자, 6페이지 지금 뭐 동양의학과 서양의학의 차이가 있는데, 뭐 이게 그냥 가볍게 보세요. 이건 뭐 외워야 될 그런 거 아니니까. 우리가 이제 공부해야 될 한의학이 어떤 특성을 좀 가지고 있느냐, 그거를 이제 보시면 돼. 이거는 뭐 보세요. 자, 전체를 보면은 지금 왼쪽에 서양의학이 있고, 오른쪽에 동양의학이 있는데, 첫 번째, 자연관에서 보면은, 서양에서의 조금 더 자연관이라 한다면 이거는 정복의 대상이죠. 바이러스가 있어. 우리 다 약을 보세요. 항생제, 항바이러스제, 뭐예요? 다 뭔가 내 몸에 들어온 거를 죽이겠다는, 잡겠다는 거잖아요. 서양 쪽에서 접근하는 방법은 그게 메인이라고. 염증이 있어. 뭔가 이렇게 진통을 시키고, 그 뭔가 이렇게 염증 잡아주고, 그런 쪽 균을 죽이고 그런 쪽으로 접근한다면은 한약재에서는 그런 개념이 별로 없어요. 물론 염증 있을 때 쓰는 약들은 있어.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항균제 이렇게 그걸 자체를 죽인다 그런 것보다 몸에 어떻게 우리가 이제 봤을 때는 몸이 어디가 탈이 났네. 이 사람 폐가 문제다 보니까 피부 질환이 안 좋아졌어. 그러면 폐를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쪽으로 치료를 하자. 그럴 때 피부가 좋아져. 이런 식으로 우리는 접근을 하는 거야. 자, 그래서 이렇게 자연관에 있어서도 뭔가 종속, 수직, 자연을 정복해야 되는 대상으로 양방적이 본다면 우리는 그러지 않다고. 우리도 자연 쪽이 하나야. 자, 추워지면 우리 가을이 되면은 어떻게 돼요? 건조하잖아. 그럼 사람 몸도 건조해지잖아요. 우리는 다 몸에 자연 속에 따라서 움직인다고. 여름에 더워, 내 몸도 뜨거워져. 가장 기본적으로 내 몸이 그런 걸 알고 약을 쓴 데서 조절을 한단 말이에요. 한약에서는. 자, 그 다음에 인체관을 보면은 어떻게 돼요? 양방 쪽에서는 주로 깊이 쪼개고 들어가죠. 예? 깊이 있게 이거를 내 몸 하나로 딱 보는 게 이 사람이 간에 문제가 있어. 그러면은 간 자체적으로 보기도 보다 간 세포적으로 해가지고 간에가 이렇게 조직학적으로 뭐 어떤 문제가 있을까? 그런 쪽으로 많이 접근해서 들어간단 말이지. 거기에 비해서 한의학 쪽에서는 어떻게? 하나로 봐야 하잖아. 유기적으로 연관이 돼 있다. 자, 이게 정말 중요한 거거든. 이제 이따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한의학에서 여러분들이 이게 가장 힘들면서 이해하기 어려우면서도 그것도 한의학의 장점인 게 사람의 몸이 정체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허리 아프다고 해서 허리에만 침 놨어요? 어디에 아프면 나 여기 아프다 하는데 반대쪽에 침 넣는 경우도 있었죠. 허리 아프다 해서 허리만 침 넣는 게 아니라 손 발에다가 침 맞은 경우도 있었을 거야. 왜? 유기적으로 연결이 다 돼 있다고 보는 거거든. 그래서 이 인체가 하나 너 따로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뭔가 이렇게 서로 연관이 돼 있다고 본단 말이에요. 인체관이. 그래서 하나의 소우주, 자연에서 이렇게 똑같이 거의 다 몸이 대응을 해서 본다. 자, 질병관도 보면은 외인요법에서 외인 중심으로 해서 뭔가 밖에서 들어온 거를 때려잡아야겠다는 그런 멸균 위주로 한다면은 한의학에서는 어떤가? 보약이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여러분. 보약이란 뭐예요? 내 몸이 튼튼하면 안 걸린다야. 내 몸이 튼튼하면 남들이 걸리더라도 내가 가볍게 지나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의 뭐 감기 걸렸는데 똑같은 추운 상황이 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증상이 똑같지는 않잖아. 어떤 사람은 감기 걸리고, 어떤 사람은 좀 추워 하고, 어떤 사람은 어때? 와, 거기서 덥다고 옷 벗는 사람도 있잖아. 사람마다 다 다르단 말이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 이제 질병관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호법이 발달했다. 이 사람이 이 사람 면역력이나 그런 게 얼마만큼 올려주면, 면역력만 올려줘도 이 사람이 견뎌낼 수 있다. 그런 쪽으로 우리가 이제 개념이 발달해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진단 치료관이에요. 진단에 있어서는 병을 구별하는 쪽으로 가죠. 양방에서는. 자, 여러분들이 병원에 이제 가져가면은 이제 증상을 이야기하면은 바로 뭐를 해요? 검사 위주로 나가잖아. 엑스레이든지 CT나 MRI든지. 그래서 당신은 폐렴? 당신은 뭐? 딱 이렇게 진단 쪽으로 이제 나간단 말이지. 그런데 이제 한의학에서는 우리가 CT, 엑스레이 그런 걸 찍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어떤 거로 보냐? 여기 지금 이제 이게 변증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이 사람 이제 우리는 많이 물어봐야 돼. 이 사람 딱 보고, 환자가 들어왔는데 얼굴 딱 봤어요. 눈이 충혈돼 있네. 이 사람이, 환자가, 저는 눈이 충혈이 잘 돼요. 와, 요즘은 화도 진짜 확
올라와요, 막. 화가 잘 나. 화가 잘못 한 번씩 이렇게 뒷목 여기가 이렇게 뭐가 뻗쳐 올라오는 느낌이 들어요. 뒷목이 뻣뻣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환자한테 소화는 어떠세요? 소화를 물어봤으니까 배가 빵빵해요. 빵빵해요. 그리고 설사를 잘해요. 설사를 자주 해요. 가슴이 이런 데서가 막 화끈거 여기가 두근두근거리면서 막 열나는 것 같아요. 가슴에 답답하면서 열나요. 그거를 신번이라고 그래요. 뭐 이런 거는 지금 알아도 필요는 없어요. 가슴이 여기가 답답해요. 그냥 뭔가 열나듯이. 자, 이런 거가 만약 가지고 지금 병원에 가가지고 환자가 의사한테 이야기한다면은 당신 뭐 때문에 그래요? 하나로 이걸 잡을 수 있겠어요? 그러지 않는다요. 우리는 이거를 한의사들은 이를 딱 주사 보는 순간 이거는 자 우리 이제 나중에 배울 테지만 감비 불안하구나. 다 이런 이게 변증이거든. 이 사람은 간 쪽의 기능하고 비 쪽의 기능이 문제가 생겼구나. 간 쪽에 문제가 생긴 게 지금 대표적인 게 이런 증상들이 눈이 충혈되고 우리 이제 한의학적으로 눈이라는 거는 간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돼. 이제 그런 거 나중에 천천히 배우실 거야. 그래서 이게 화가 잘 나는 것도 대부분 간 기능이 이제 확 올라왔을 때 나타난다고 봐요. 이 간 기능이 이게 간에 있는 우리 열이라는 게 이 화라는 열이 쫙 치고 올라가지고 그게 소화기 쪽, 비는 대표적으로 소화기를 담당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소화기를 건드렸구나. 그렇게 우리 한의사들은 판단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감비불화 여기에 해당하는 약을 쓰는 거예요. 처방을.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목표하면 이제 어떻게 돼? 여기 있는 전체적인 이 증상들을 한 번에 다 잡는 쪽으로 우리는 접근을 하는 거예요. 양방증 하면 뒷목보다 뒷목에다 근위안제 주면 끝날 수 있잖아. 소화제, 설사하니 지사제 줄까? 배가 빵빵해? 아니면 여기 뭐 소화제 같이 가스하면서 그런 식으로 가스를 이렇게 배출해 준 쪽으로 줄까? 가슴 답답해? 신경안전제 줄까? 이런 식으로 양방증에 접근하겠지만 우리는 그런 게 아니라고. 환자들한테 증상들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료실 수 있으면 약을 많이 먹겠다고 온다 환자가 그러면 한 10분, 20분 동안 뭐 웬만한 이 사람이 본 증상 상관없는 것도 다 질문을 하면서 이 변증을 하기 위해서 캐치를 하기 위해서 질문을 계속 하는 나가는 거야. 환자 입장에서는 뭐겠어요? 참 원장님 친절하게 잘 물어봐 주신다 그러죠. 왜? 우리는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뭐라고 그래요? 변증이라고 그래요. 변증. 우리는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해야 돼.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해야지 환자하고 앞으로도 형성이 잘 될 뿐만 아니라 치료한 데서 치료율도 올라가는 거고. 단순하게 눈이 충혈됐다 해서 여기에다가 쓰는 처방 있어요. 근데 이게 구별할 수 있어야 돼, 약을. 눈이 충혈되는 경우가 딱 하나만 있을 건 아닌 거 있잖아요. 그렇죠? 설사하는데 딱 원인이 하나가 아니겠잖아요. 근데 설사한다고 대표적인 약 하나 썼더니 나아야 될 것 같은데 안 낫는다고. 어떤 사람은 낫는데 어떤 사람은 안 나. 왜? 이 설사하는 원인이 이게 이쪽에서 간 쪽에서 문제가 생긴 거냐 아니면은 다시 비위 쪽 자체 문제냐 아니면 신 쪽의 문제냐 그런 거에 따라 다르단 말이에요. 설사의 원인이. 이제 그거는 거를 우리 여러분들은 이제 공부를 해서 구별을 하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이걸 딱 여러 가지 증상을 딱 보고 약을 딱 줬더니 원장님 눈도 이제 요즘에 사람들이 제 주위에서 엄마 너무 순해졌어 이래요. 맨날 얘한테 화만 냈더니 엄마가 갑자기 마음이 편안해지셨어. 화도 절 내시고. 그리고 설사 이런 것도 확 줄어들고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쪽으로 가는 거야, 우리는. 그래서 이게 한약이 잘못되면은 망상에 빠질 수도 있는 게 한약인 거고, 잘 풀리면은 참 매력적인 게 한약이에요. 접근하는 방식에 따라서. 이거를 막 이상하게 자신만의 막 망상으로 빠져버리면 이상한 짓 하는 사람들도 많고. 자, 그렇게 본다. 보시고 대략적으로 이제 한약하고 양방적으로 이제 어떻게 구별되는지 그것만 이제 파악하시면 돼요. 자, 그 정도 보시고 자, 여러분 의학서는 좀 더 나중에 하고 여러분 이제 18페이지를 보세요. 18페이지. 자, 18페이지 보니까 바로 이게 지금 이 한자를 보니
이거를 어찌하려 막 생각이 들죠. 자, 여러분들 여기 보면 원문들이 막 나오고 그러는데, 제가 이제 꼭 봐야 될 것들 보고 크게 뭐 의미 없는 것들도 있어요. 첫 번째 거 2장에 보면은 첫 번째 뭐라 적혀 있어요? 천인상응과 의역이 적혀 있어요. 천인상응과 의역이 적혀 있는데, 자, 첫 번째 보면 천인상응이라는 거는 제1절 천인상응, 하늘과 사람이 서로 응한다요. 네. 하늘에, 그래서 이제 아래 내용 보면 하늘에 뭐가 있으면 우리 몸에도 그렇게 똑같은 게 있고 대응되게 있다 그런 내용이 그런 크게 의미를 갖지는 마세요. 이거 중요하지도 않고. 옛날 사람들이 이거를 2000년 전에 그때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사람의 몸을 봤구나. 그냥 그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게 지금 인상에서 적용되는 건 아니니까. 그런 이론이 있다. 이제 천인상응. 자, 그 정도 보시면 되고, 제가 이제 이거는 중요한 것만 볼게요. 자, 이거는 여러분들 그래도 하나 좀 적어 두시면 좋아요. 자, 한의학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양방적으로 구분되는 중요한 특징이라고 딱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한다면, 자, 지금까지 제가 이야기를 다 했던 거야. 양방하고 구별된 데서 제일 크게 차이 난 게 뭐였어요? 방금 제가 이야기한 것 중에 단서가 두 가지가 특징으로, 가장 대표적인 특징으로 두 가지를 이야기하거든. 첫 번째가 뭘까? 어떤 게 양방하고 방금 이야기하면서 차이가 있었어요? 진단에서 차이 있었잖아. 변증이잖아. 변증. 그게 들어가요. 자, 그거를 변증을 하고 나서 치료를 하잖아요. 증을 나누고 나서 치료를 해. 그래서 그거를 변증 시치라고 그래. 변증을 하고 치료를 한다 해서 변증 시치나 변증 런치라고도 해요. 런치. 변증 런치를 하기도 하고 변증 시치라고도 해. 변증을 한다는 게 한의에서 정말 특징적인 거 하나고, 첫 번째는 정체관이에요. 정체관. 정체관도 제가 이야기했던 거야. 어떤 거겠어요? 어떤 것 같아? 몸이 나오고 뭐 정이 나왔으면 사람 몸이나 모든 게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 정체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진단하는 데 있어서, 그 다음에 치료에 있어서 이거 가지고 다 응용을 하는 거예요. 아까 잠깐 우리가 좀 전에 할 때 눈 이야기 했었죠? 눈이 충혈되어 있고 눈이 안 보여, 잘 안 보여. 그러면 우리는 한의사들 뭘 의심한다고? 이 사람의 간 쪽에 뭔가 문제가 있는지를 의심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왜 그러겠어? 뭔가 연관성이 있다고 보는 거야. 귀가 안 좋아. 이 사람이 갑자기 귀가 먹먹해졌어요. 자, 나이가 들면은 대부분 어르신들 어때요? 귀가 잘 안 들리죠? 어르신들 이제 귀가 이제 약해진다. 청력이 떨어진다고. 그래서 젊은 사람들 갑자기 청력이 확 떨어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 때 이제 한 사람 대표 딱 어떤 장기를 생각을 하냐? 신장을 생각. 신기능이 뭔가 문제가 생겼는지를 생각을 한다고. 응? 갑자기 내가 입안에 요즘에 단내가 나요. 단내. 뭔가 달짝지근한 단내가 나. 그러면 그 사람들은 우리는 뭘 생각을 해? 비가 뭐가 문제가 있는지 생각을 한다고. 뭔가 서로 연관성이 있다고 보는 거야. 우리 사람에 있어서 정체관은 우리 인체 내에서 서로 뭔가 연관성이 다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게 정체관이야. 이거 그래서 이렇게 진단할 때도 도움을 주고 치료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배가 아픈데 배가 소화가 안 돼가지고 더부룩해요. 그랬더니 원장님이 침 어디다 놔? 배에다도 넣기도 하지만 손 발에다가 침을 놨다 이거야. 왜? 손 발에서 경락상으로 이 비위 쪽을 건드리는 혈자리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합곡, 여러분이 합곡이나 태충 같은 거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합곡이는 많이 들어봤지. 족삼리 이런 데는 이제 방송에서 나오니까. 이런 데가 합곡은 대장경에 있는 소화 쪽으로, 여기 대장경 쪽을 건드릴 수 있는 혈자리. 족삼리 위경에 있어요. 위, 우리 비위할 때 위. 그래서 거기에는 소화기 쪽을 대표 건드릴 수 있는 혈자리. 태충, 이렇게 발가락 사이에 있는 이쪽에 이런 거를 건드리는 게 이 정체관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치료에서도 응용하는 거예요. 이걸 이용해서. 그리고 자, 정체관은 거는 이제 우리가 임상적으로는 인체내가 제일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인체하고 사람하고도 이 자연하고도 서로 뭔가 유기적으로 연관이 있다 이거야. 그래서 사람이 봄에 잘 걸리는 병이 있고, 여름에 잘 걸리는 병이 있고, 가을에 잘 걸리는 병이 있고, 겨울에 잘 걸리는 병이 있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뭔가 서로 연관이 있다고 보는 거야. 한의학에서는. 정체관이야. 여러분들은 이 정체관하고 두 번째 아까 변증시 말씀드린 거,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보면 가장 양방하고 있어서 중요한 차이라고 보시면 돼. 우리가 이제 뭐 병원에 가가지고 가슴이 두근거려가지고 가면 심장내과 가서 심장 검사하고 나서 거기에서 이 사람은 콩팥에 문제, 이 사람 간에서 문제가 와서 이렇게 심장이 두근거리나 그런 고려 잘 안 한다고. 자기 쪽 파트에서만 또 보고. 지금에서야 양방학 쪽에서도 이제 신체와 증후군 쪽에 이제 많은 관심을 갖죠. 정신하고 육체를 이제 조금씩 연관지어서 생각을 한다고. 옛날에는 정신 따로 육체 따로였어. 뭐 아프면은 이게 어디 육체가 뭔가 몸에서 문제가 있으니까 아픈 거지. 이 사람이 정신적인 것 때문에 아프다는 그 개념이 별로 없었단 말이야. 우리가 한의학자는 화병 있잖아, 화병이. 우리가 이제 화병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양방에서 뭐야 이게? 응? 그런 거는 잘 의미를 안 뒀단 말이에요. 지금은 이제 그런 의미를 두잖아요. 뭔가 정체가 우리가 가지는 거는 서로 간에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 이제 공부하시면 우리가 감정들 있잖아요. 사람이 너무 슬퍼한 것만 오래도 병이 드는 거야. 너무 화를 많이 내도 병이 드는 거고, 너무 기뻐하고 웃기만 해도 이 사람은 병이 든다고. 그렇게 다 봐요, 우리는. 정체관에서 이과학에서. 어떤 식으로 차이가 있는지. 자, 그렇게 해서 이거는 꼭 여러분들 기억을 하셔야 돼. 자, 한의학 중요한 특징, 정체관, 변증, 논치. 변증이에요. 이 변은 우리가 이제 변호사 할 때 그 변이 아니라 변리사. 특허를 이렇게 딱 구별하는 거 있잖아, 구별할 때. 변, 그 다음에 증, 변증, 논치. 자, 이거 변증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나중에 되면 이거는 한자로도 조금 다시 한번 쓸 수 있게. 여러분들 이게 주관식 준비하시는 분들이 학교, 대전대나 세명대나 뭐 그렇게 하면은 혹시라도 대표적인 중요한 특징은 한자로 쓰셔라고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는 정체관, 변증, 논치 이 정도로 구분하시면 돼. 많이 어려워요? 자, 그러면 저 시계로요 5분 있다가 바로 이제 19페이지에 있는 이제 음양부터 들어가도록 할게요. 저기서 5분 후에